영국 총리가 한국의 한 발언이 일본 속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신들의 해석과는 다른 모습으로 영국 총리가 이를 진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총리는 한국 청와대에 수차례 연락해서 한국의 G7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1일에 영국에서 G7이 개최되고 한국을 2년 연속 G7에 전격 초대한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입니다. 그 가운데 보리스 총리는 한국에 매우 놀라운 말을 했고 이것이 스가 내각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한국에 전한 파격적인 대우와 일본은 어떤 이슈로 달궈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법원 판결을 G7에 연결하는 일본. 우선 일본에서 현재 한국에 대해 가장 뜨거운 뉴스는 강제징용 판결이 한국에서 각하된 내용입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각하되자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일 간 대결에서 한국이 진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러자 이번 소송의 피고 기업 중 하나인 일본제철은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징용 등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타당한 사법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사법 판결, 그것도 강제징용 판결을 보면서 일본이 좋아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인 것입니다. 가토 관방장관도 기존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강제징용 해결 문제는 한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하라면서 당사자인 일본이 아닌 한국 측의 책임을 돌리는 황당한 처사를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라며 앞으로 한국이 잘 마무리하는지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한국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자 여권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권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 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면서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권 인사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데요.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이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린 판결에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번복했다, 참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은 SNS에 우리나라 법원 맞습니까? 일본 법원 아닙니까? 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이번 강제징용 소송 각하건에 대해서 매우 큰 반발이 몰아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나름 강제징용 각하를 반기면서도 전혀 다른 차원의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한국이 G7에 참여해서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이번 판결을 내렸다는 여론이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술 더 떠서 한국이 일본의 G7 무대에서 잘 보이고 싶은 모양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 한국은 G7 무대에서 일본 만나려고 강제징용 판결 무마시켰다. 이러한 황당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0년 한중일 정상회담이 취소된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스가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회담을 일본 측에서 응할 수 없다며 결국 취소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강제징용 판결을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 총리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또한 모태기 외무상은 항상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를 스가 총리와 모태기 외무상이 만나주지 않고 있는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관계가 불편하니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뭘 애써서 스가 총리와 모태기를 만나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례가 있고 한국도 일본 대사를 부임하는 대로 계속 외교장관 등이 만났습니다. 아무리 국가 간 사이가 안 좋더라도 파견된 대사는 만나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가 간 예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라면서 최소한의 매너도 저버린 모습이 나온 것이죠.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번에 영국 G7 회담에서 한국 정상이 일본을 만나려고 저런 판결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러한 말이 일본 내에서 더욱 탄력을 받는 것은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따로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예정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일본, 한국과 3자 간 회담을 예정하는 것은 없지만 실제로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현재로선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교도통신도 지난 보도에서 원래 한미 정상회담 때 사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추진했다면서 일본이 오면 한미 정상회담이 죽기 때문에 한국 측의 거센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일본 언론은 이런 기류에 따라 한국에서도 발맞춰 강제징용 소송을 각하해버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일본에 매달리는 형국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일본의 황당한 해석인데요. 우선 한미일 정상회담이 G7에서 혹시 열리게 되면 한국이 바라는 게 아니고 미국 주도의 회담입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이 힘을 합쳐 중국을 상대해주길 원합니다. 따라서 지난 2019년의 수출 규제 이래로 크게 훼손된 양자 간의 관계를 돌이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사이가 좋아 중국을 대적한다면 미국은 훨씬 편안하게 동북아 정세 관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맹 간 화합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 훨씬 이런 움직임이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강제징용 판결이 각하됐다는 해석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일부 일본 극우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식 표현으로 문 대통령이 법원에 손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탁했다는 것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법원이 알아서 판단했다는 뜻으로 일본 정치계에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에서 여전히 삼권 분립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강제징용 판결 각하된 것은 청와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제멋대로 일본이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해석은 결국 영국 총리와 한국 정상 간의 통화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영국 총리의 사이다 발언과 한국의 국격. 최근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30분간의 통화를 가졌는데 이 가운데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한국은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으며 G7 확대 참여를 제안한 것입니다. 보리스 총리는 최근 들어 한국이 디지털 분야와 친환경 분야에 영국에 투자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영국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환영한다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리스 총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해 G7의 확장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지속적인 한국의 G7 참여를 독려했고 앞으로 G7의 추가 멤버로 긍정적 고려를 했습니다. 실제 보리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확대해 D10으로 가자고 하는 제안에 적극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리스 총리의 발언 자체는 한국의 G7 입성을 반대하는 일본에 곱게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에 관해 이번 주 영국 코넬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등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무척 자랑스럽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G7에 2년 연속 참여한 것은 그만큼 글로벌 정세에 있어 한국이 이제는 빠지면 안 될 정도로 G7 중심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바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격은 G7을 통해서 더욱더 높아져가고 일본은 이를 저지하려고 애를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딱히 이번 G7에서 일본을 만날 생각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